북한의 당군능과 고조선 인식.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1993년 북한의 당군능 발굴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굴 이전과 이후의 고조선 인식 변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북한에서는 당군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당군 기원을 쓰게 되면서 그 당군을 우리 역사의 시조로 인식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북한 학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 남한 학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당군을 역사적 존재, 실존하는 인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유적이 바로 단군릉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인데요. 단군의 실제 무덤이다라고 북한 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1993년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던 그 해인데요. 그때 평양시 근교에 있는 대박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서 이제 당군릉을 실제로 찾았고 그걸 발굴을 해서 보니 거기에서 당군과 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인고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다 라고 하면서 당군을 실존 인물로 그렇게 강조하게 되고 그 당군릉을 새롭게 이렇게 보수 재건해 가지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피라미드처럼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2004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2004년은 바로 당군릉 발굴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남북한 학계에서 남북한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학술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1993년 당군릉 발굴 이후 당군에 대한 인식이 훨씬 강화되면서 당군을 어떤 그런 단순히 역사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주체 사상이라든지 어떤 조선 제6일 사상에 있어서의 아주 구심점으로서 다시 한번 활용하게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북한 학계에서의 고조선과 당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당군에 대한 국가제사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세종시기입니다. 자, 1993년 북한의 당군릉 발굴은 바로 이렇게 무덤에서 두 개의 인골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신화상으로만 되게 알고 있었던 삼국유사나 제홍계 전하는 이야기 속의 인물로만 되게 그동안 생각해왔던 인물을 완전히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로서 북한 학계에서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0세기 초,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무렵의 인골이다 라고 하면서 당군과 당군 부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 학계와 일본 학계 여러 학계에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아까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무덤의 구조라는 것이 고조선 시기 청동기 시대 때의 어떤 그런 무덤 구조가 아니라 바로 고구려 시기의 그런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우리말로 풀면 이제 굴식으로 돌방을 만들었던 그런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무덤 구조만 봤을 때 이것은 고조선 시기가 아니라 고구려 시기에 만들어진 왕족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인고를 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주 오래된 그런 인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만 북한 학계가 사용했던 방법이 전자자기 공명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대 측정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자기 공명법은 대개 최소한 10,000년 단위의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유적,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20,000년, 30,000년, 30,000년, 100,000년 전의 유적이나 유물을 측정할 때 쓰는 그런 연대 측정법인데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유물을 이걸로 연대 측정하려면 그 기본 값이 대개 10,000년 단위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자기 공명법에서 이 연대를 측정했다고 했을 때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되게 옛날 더 오래된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물이면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유물이라면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도 지정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남한과의 그 당시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 속에서 1993년에 북한과 남한의 굉장히 경쟁 체계가 극도화되면서 남한과 이렇게 정통성을 경쟁하고 국제 관계가 변화하는 그런 와중에서 당군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북한이 당군을 중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국제관계 변화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죠. 이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한중이 수교가 가까워지게 되니까 북한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떤 그런 대내외적인 어떤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조선 중심의 역사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당군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무신정변과 같은 그런 정치적 혼란기에 당군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려 국가가 결집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군능이 발굴되어지고 당군의 역사성이 부각 강조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군능 발굴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고조선이나 당군 인식은 어떻게 되었나를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1963년에 나온 이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고조선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씨, 이를 되게 리, 앞에 리를 그대로 표현하죠. 두음 법칙에 따르면 이게 이가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 리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법을 따라서 그냥 리진이라고 표기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진이라고 하는 학자죠. 그 학자가 1963년에 북한에서 편찬한 고조선 연구라는 책이 1993년 당군능 발굴 이전에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를 대표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군 신화 속에 나오는 당군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학적으로 재정일치 사회의 어떤 그런 정치적 지도자 내지는 제사장적 어떤 군장 뭐 이렇게 이해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고조선의 성립과 국가 형성을 되게 기원전 12세기에 고조선이 처음엔 그런 군장 사회와 같은 사회로 등장했다가 기원전 8세기 무렵에 국가 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라고 보았었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중심지도 처음에는 북경 근교, 북경에서 가까운 나나 유역에 있다가 그 다음 지금 요동 지역에 있는 요하 유역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창녀 지역에서 개평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물론 이 북한학계 이진인 학자는 이때 창녀가 있던 그 지역도 이때는 요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요동은 요하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 요하를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하와 다른 강으로 비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녀에 있을 때도 요동이었고 그 다음 개평으로 옮겨오면서 요하라는 이름이 지금의 요하와 같은 요하로 옮겨왔다고 보는 거예요.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해 오면서 요하라고 하는 강의 이름도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동에서 요동으로 결국 그렇게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이진의 고조선 연구로 대표되는 바로 93년 당군능 발굴 이전 북한학계의 대표적인 고조선 인식이었어요. 이것이 93년 당군능 발굴 이후에 아주 크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중심지는 이제는 평양이다 라고 해서 기존에는 평양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언급하지 않았다가 평양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보고 있고요. 또 고조선이 성립된 연도를 기원전 3000년이라 그래서 기존보다 1700~800년 이상 훅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당군과 부인의 뼈가 나왔다라고 해서 실존 인물로 보게 되는 아주 큰 개벽과 같은 그런 천지개벽하는 그런 큰 변화가 93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93년 이후에 당군능 발굴 이후 북한의 고조선 당군 인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바로 그 역사책이 조선 단대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 학계에서 어떤 그 정부 주도로 편찬한 그런 조선사. 우리는 그걸 한국사라 하지만 북한에서는 조선사라고 하죠. 우리는 한국이란 대한민국 국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사지만
북쪽에서는 조선이라는 국화를 쓰고 있으니까 조선사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 각 시대의 단대,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각 시대를 잘라서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조선 단대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권이 바로 당군과 고조선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3년 당군릉 발굴을 계기로 당군을 실존인물로 역사하고 고조선의 중심지를 평양이라 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 건국 시점을 기원전 3세기 3000년 무렵이라고 보게 되면서 마지막 망했던 위만조선 왕조 BC 108년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서 망한 마지막 왕조까지 계속 평양의 그 중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93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고조선 인식과는 아주 판이한 그런 다른 역사 인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당군릉 발굴 이후 당군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이 조선, 북한이 새롭게 어떤 그런 민족의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러면서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당군을 강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군릉 발굴의 그 배경과 그 이후의 현재 영향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깝게는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있게 되고요. 그보다 조금 앞서서 1980년대 후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89년에 이른바 동독이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동서독이 하나의 통일 독일이 되게 되면서 이른바 동구 공산권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소비에트, 요즘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릅니다만 그 이전엔 소련이라고 하는 보다 큰 나라, 더 큰 나라가 있었죠. 그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역시 90년대 초에 몰락하게 되죠. 이렇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있었던 동구 공산권의 몰락, 사회주의의 몰락이 바로 김일성의 북한에는 굉장히 큰 국제적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군을 중심으로 조선민족,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를 다시 한번 결집시킬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런 조선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기존의 주체사상을 한 단계 더 발달시킨 그런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하나의 그 표상으로서 중심, 구심점으로서 당군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럴 필요성에서 당군릉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재건함으로써 그런 역사적 상징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 1993년에 당군릉 발굴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평양을 완전히 성역화 시키면서 대동강 문화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오리엔트 문명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4대 문명.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동강 문명을 세계 5번째 5대 문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고조선 지역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5대 문명 지역에 들어가는 인류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강조하는 그런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의 상징적인 그런 표상이 되는 유적으로서 당군릉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바로 그 1995년에 나온 그 당군릉을 새로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칼라 인쇄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당군릉을 국내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이 남쪽 학계나 일본 학계까지 또 중국 학계까지 굉장히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전면 책들이 다 칼라로 인쇄가 돼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책에서 이렇게 전면 칼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93년 이후에 당군릉을 재조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993년에 당군릉 발굴은 북한 학계에서는 인골 추정 연대를 기준으로 기원전 3000년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무덤의 구조라든지 그 인골의 연도 측정 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조선 시기의 유적과 유물로 보기에는 좀 의문이 남는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렇게 북한학계에서 당군능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고조선의 성립을 대해 기원전 12세기 또 중심지는 요동이었다고 본 데 비해서 93년 이후로는 기원전 3000년 무렵으로 연대를 확 끌어올리고 고조선의 중심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평양에 있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 문명의 어떤 그런 유구성, 정토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결국 지금 조선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근거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단군 기원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국가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학계에서는 93년에 여러 가지 동구권의 몰락이라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하나의 역사적 근거로서 이 당군능을 새롭게 적언하고 강조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국가의 공산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원전 3000년 당군까지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시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계속 시도되었던 소위 단군 기원 인식, 당군이 즉위한 그 해로부터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과 다름 아닌 또 하나의 당군 기원 인식의 하나의 현대적 버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려시대 이래로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우리 역사에서의 시온으로서, 국조로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상징적, 신적 존재로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